어쩌지 모를 죽음의 순간, 생사의 기록. 그 순간 당신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생존 법칙과 전 세계의 실제 생존 스토리가 여기에 있다. 산자의 법칙. 제7장 뜻밖의 구조 요청. 2006년 12월 북미 대륙 서부 해안을 강타한 대형 폭풍. 시속 140km의 강풍은 순식간에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뿌리째 뽑혀 쓰러진 나무는 주택 지붕과 차를 겹쳤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가구의 대규모 정전 사태. 도시 전체는 암흑에 빠져버렸는데 그런데 도시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대형 폭풍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한 남자가 있었으니 산자. 실화적으로 실화. 때는 말 그대로 폭풍전야의 캐나다 밴쿠버. 그리고 사건의 주인공 브래드.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며칠 전 You are master of the country. You are fired. 저런 날이네 저런 날이. 계약 실패로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게 된 브래드.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냉장고도 텅 비어버린 지 오래. 최악이야 최악. 와 그거 원화를 사용하네요. 외국인이 1,000원짜리 들고 있대요. 그렇게 밖으로 나와 공원에서 처량하게 빵을 사 먹는 브래드.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오는데 I'm running out of money. What am I gonna do? Hello? Brad, we need to stop seeing each other. I can't take this anymore. 와, 내가 지금까지. What are you talking about? Jane, what? Hello? Jane? Jane? 설상가성으로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갑작스러운 이별 선언까지 듣게 되고 프레드는 다시 한번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하는데 This cell phone is not in service. 와, 전화기도 안 되고. 요금 미납으로 정지되어버린 휴대전화. 게다가 이젠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고 Why is everything turned against me? 프레드는 점점 세게 쏟아져 내리는 빗줄기를 피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한 걸음 내딛기가 무섭게 사나워지는 날씨. 바로 엄청난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어두워졌어. 그런데 이때 강풍에 부러져버린 나무가 브래드를 덮쳤고 잠시 후 브래드는 정신을 차렸지만 쓰러진 나무에 그만 다리가 깔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빠지지 않는 다리. 애타는 브래드의 구조 요청. 하지만 그 순간 도시 전체에 폭풍이 엄습하면서 곳곳에 쓰러진 나무들로 인해
도로 곳곳에 차량 통행이 금지됐으며 그 시각 브래드가 나무에 깔려 갇혀있던 스탠리 공원 역시 임시 폐쇄됐습니다. 여기저기 쓰러진 나무들 그리고 암흑 같은 공원 속에 홀로 남겨져 꼼짝없이 갇히고만 브래드. 다리를 빼내기 위해 있는 힘껏 나무를 들어봐도 나무는 꼼짝을 안 하고 가방을 뒤져보자 먹다 남은 빵과 물 그리고 휴대전화. 끊기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데 This cell phone is not in service. 와, 진짜 최악이다. 역시나 정지되어 있는 휴대전화.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빵과 물을 조금씩 먹어가며 누군가 자신을 발견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6일을 버틴 브래드는 이제 손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정말로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 그 순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을 한 브래드.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간 브래드는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그렇다면 브래드가 구조될 수 있었던 이 구조 요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요. 실화입니다. 6일간 고립되었던 브래드가 무엇으로 구조될 수 있었을까요? 브래드. 브래드. 보니까 자기가 혼자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자기 위치를 알린 건데. 그렇죠. 혹시 그게 아닐까요? 자기를 깐 그 나무에다가 어떻게 불을 지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이걸 누가 보고 구해주면 고맙고 안 그래서 얘가 내가 들 수 있을 만큼 가볍게 타면 또 그것도 좋고.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한석주 씨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불지르겠어요. 나는 못해. 아니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래 해봐요 그러면. 그래,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요. 어떻게 좀 잘.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너 왜 이렇게 반응들이 이상해? 그러니까 자기가 깔려있는 나무에다 불을 질렀다는 거 아니야. 그 자기를 깔고 있는 나무에다가 불을 지른 거죠. 이게 원래 조금 젖어 있는 나무는 불이 잘 안 붙기도 하지만 일단 불이 붙으면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알리기 쉽죠. 또 불 지르면서 혹시 사람이 안 오더라도 이게 적당히 타서 좀 가벼워지면 내가 어떻게 다리 좀 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두 가지 생각을 놓고 그 나무에 불을 지르지 않았을까. 아니 그럴듯하긴 그렇게 해요. 어이없어요? 그렇잖아. 이게 굉장히 비웃는 분위기인데. 답이다. 맞아? 힌트 좀 받겠습니다. 역시 멋있으세요. 힌트 주세요. 그 일상적인 기능이 안 되더라도 비상시에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주변에 있는 기기들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로? 아니 그럼 휴대폰에 무슨 그런 기능이 있어? 왜 숨어 있어? 아까 기계는 휴대폰밖에 없었죠? 휴대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휴대폰에 그 지금 돈을 안 내서 전화가 끊겼잖아요. 근데 혹시 그게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그 114처럼 걸면 그 요금이 끊긴 수신자 상태에서도 부담으로? 받아주는. 맞아. 저 그냥 추측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야, 내가 볼때 너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 또 설문조사를 갖다 설문조사. 전화비 안 받고 요 핸드폰 회사에 전화하려면은 그냥 114만 누르면 돼요. 맞아. 아세요? 그 센터로 그냥 그냥 그거 국번 없이 그것만 누르면 그 센터로 연결이 돼요. 그 센터에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건. 그런 거 같아. 수신자보다 이거 수신자보다. 미안합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112나 우리나라도요. 112나 이런 거는 그냥 되잖아요. 그냥 공짜로요, 맞죠? 예, 그냥 공중전화. 휴대전화로 112가 돼요? 네, 아니 그거는 무조건 되나? 네.
공중전 나도 돈 안 넣어도 111은 되거든요. 119랑. 119 돼요? 네. 아니야. 저요. 좋아요. 오늘 여러 번 당하는 기분. 확실해요 이번 건. 네. 그렇죠. 112나 119처럼 긴급 구조 번호는 요금과 관계없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형님 자신 있게. 걸립니다. 그래서 걸립니다. 긴급 구조 번호로 자신 있게. 자기가 지금 어떤 조난에 처해 있는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의 불을 지를 위치라고 이렇게 알리는 거죠. 살려달라고. 긴급 구조 전화를 건 겁니다. 공짜로 걸리지. 그냥 걸려. 딴딴 끊겼는데도? 딴. 근데 이거 아니면 저거 없어. 빨리 쏘세요. 쏠라님. 이거 아니면 없어. 산자의 법칙. 공원 나무숲을 지나다가 폭풍을 맞고 쓰러진 나무에 깔린 주인공. 하지만 생사의 문턱에서 다행히 이곳으로 구조될 수 있었는데 그의 목숨을 살린 것은 바로 정지된 휴대전화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나무에 깔려 움직이지 못하고 구조를 기다리기 시작한 브래드. 다행히 가지고 있던 빵과 물을 조금씩 먹으면서 이틀을 보냈지만 3일째가 되자 참을 수 없는 추위에 나뭇잎과 흙을 모아 덮어봐도 몸의 감각은 조금씩 사라져만 가고 살려는 의지 하나만으로 간신히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5일째 의식을 차리기도 힘든 브래드. 그렇게 버티기를 6일째. 이젠 손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려는 의지마저 사라져가는 찰나 그의 손에 잡힌 정지된 휴대전화. 그리고 브래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을 시도해보는데 바로 정지된 휴대전화로 911에 전화를 걸은가. 그 순간 기적적으로 911에 통화가 연결되고 연결과 거의 동시에 배터리가 나가버렸는데 하지만 다행히 짧은 통화 연결에도 911은 통신망을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고 브래드는 나무에 깔린 지 6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끊어질 뻔한 생명의 끈을 이어준 정지된 휴대전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지된 휴대전화도 911에는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공급받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의 휴대전화도 긴급번호는 통화가 되도록 모든 통신사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실제로 발신 정지된 휴대전화로도 119에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지금 사용하신 전화는 고객의 사정에 의해 당분간 발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발신이 되지 않는데 자 이번엔 119에 걸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119엔 연결이 됐습니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그렇다면 아예 가입이 해지된 휴대전화는 어떨까요? 가입이 해지된 전화도 돼? 119에 걸어보겠습니다. 오, 설마. 설마. 역시 걸립니다.
이렇게 정지된 휴대전화, 가입 폐지된 휴대전화도 걸 수 있는 특수번호에는 국가정보원 신고센터 111, 국가정보원입니다. 범죄신고센터 112, 112 경찰로 연결됩니다. 간첩신고센터 113, 112 경찰로 연결됩니다. 네, 간첩신고센터입니다. 해당 이동통신사로 연결되는 114, 안녕하십니까? 네, 고객센터입니다. 그리고 119까지 총 5번호.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 119에서는 문자 메시지도 받는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시청각 장애인 또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시 문자 메시지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는 신고는 하루 40건, 한 달 1,200여 건. 실제로 제작진이 여의도에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정말 신고가 되나요? 전송 완료. 같은 시각 경광등이 울리며 접수된 문자 메시지, 제작진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확실히 신고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동전화 기지국의 좌표를 이용해 바로 위치 확인까지 가능.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다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문자 메시지는 정지되거나 가입 폐지된 휴대전화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위험한 순간에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장난은 삼가주십시오. 폭풍 속에서 나무에 깔린 브레이크, 그리고 목숨을 건 6일간의 사투. 하지만 마지막 순간 정지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911에 연결될 수 있었으며, 다행히 그는 구조됐습니다. 산자의 법칙 제7장 긴급구조 119, 정지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라.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야,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네, 이거를. 제가 맞췄습니다. 예. 뭐 알고 맞힌 건 아닙니다만. 아니 그리고 캐나다 몰랐어요. 구조대도 정말 참 훌륭한 게 딱 연결만 하고 끊겼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찾아낸 거. 참 배려한 거죠. 우리나라도 아까 그 실험에서 실험맨이 그 KBS 주차장에서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그 119 상황실의 화면을 보니까 KBS 주차장이 정확히 딱 나오더라고요. 와,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기 전화가 말이죠, 딴 사람 못하게 잠금 장치 해놓은 전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걸리나요?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비밀번호를 거쳐 이제 본인만 사용하도록 한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서도 112, 119와 같은 특수번호는 그냥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애당초 휴대전화를 만들 때부터 이들 번호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잠글 수가 없도록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았는데 이 좀 갑자기 또 걱정이 되는 게 우리 특히 저 어린이 시청자 여러분, 요 방송 보시고 뭐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또 장난으로 전화를 거실까 봐 엄청나게 걱정. 그러면 좀 마비되거든요. 그렇죠. 구조대 업무를 못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런 장난전을 하면은 그 상황에서 정말로 위급한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의 위험스러운 상황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동이니까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좀 약하니까 우리 소녀 팬들에게는 우리 노홍철 씨가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약속 절대 안 돼요. 약속 안 돼. 아니 이거 저 남학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학생 우리 김정민 씨가 한번. 요건 형이랑 약속 한번 해주세요. 하지 마! 하지 마! 자, 오늘 알려드렸던 안전상식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외계 탈출 넘버 1!